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3일 오후 3시서부터 이종실의 특수경매 추천 실전 사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고,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대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선릉역 5번 출구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200m를 올라오시면 우측에 아남타워라고 1414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부산은 사하구 제송로 그러면 부산에서는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오시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동영상으로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이 강의장으로 얻은 것은 주차를 시키기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기 때문에 주차를 시키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 하긴 하는데 둘째, 넷째, 토요일 전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전이죠. 3일 전에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보게끔 되면 땅값이 그다지 조금 큰 문제가 없는데 비싼 곳, 평범한데 비싼 곳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대천 해수욕장 있는 쪽, 거기가 어디죠? 보령이죠. 보령이 땅값이 조금 그 다른 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싼 곳이 경주입니다. 물론 뭐 평택이나 용인이나 뭐 이런 특수한 지역은 뭐 그건 원래 비싼 지역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별로 특성이 없는데도 지금 가격이 좀 나간다 하는 곳이 보령과 경주입니다. 경주에 토지 9분의 2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고,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뭐야? 매각체이고 건축물 관리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9분의 2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하겠다 하는 각서를 제출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조건으로라도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 가격이 9,700만 원인데 6,80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시게끔 되면은 토지가 한 필지인데 반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반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내 땅이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법규 적용을 받느냐 자연 녹지 지역 법규 적용을 받느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큰 쪽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필지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의 면적을 합쳐봐 가지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면적이 넓으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고, 자연 녹지 지역이 넓으면 자연 녹지 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여기 전입한 사람이 있고 임대차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죠.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데 경매는 뭐냐면
임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임의 경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설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언론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우리가 9분의 2 지분 매각이죠. 9분의 2만 설정을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들끼리가 별로 협조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정누구가 있는데 정누는 토지 공유자의 채무자의 모친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분권자의 어머니가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엄마가 내 지분을 산다 그러면은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내 지분을 산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서 하게끔 되죠. 그러면 다 팔자고 하게끔 되면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엄마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죠. 옮겨가면은 누구네 집가에 큰 집가에 작은 집가요? 아들 집가에 딸네 집가요? 할 데가 없으면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기서 이게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가 오른쪽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왼쪽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근데 건물을 질 때는 면적이 얼만큼 넓으냐에 따르지만 농지증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만 있으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에 농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평이라도 녹지지역이 있으면 녹지지역에 관한 법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집이 어떤 집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 색깔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왼쪽은 자연 녹지지역인데 언론 면적으로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조금 넓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 반평이라도 자연 녹지지역이 있을 때는 농지증은 그것만을 가지고도 뛰어야 되는.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그럼 이 집에 지금 정옥년이라는 지분권자의 어머니가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가 9분의 1을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으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죠. 근데 여기 정옥년 된 어머니가 나한테다가 우리가 지금 1억 주고 낙찰을 받았더니 9분의 2 지분을 1억 5천을 주겠다 사겠다. 협상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한테 9분의 1을 다시 팔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경매로 샀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살 수 있었죠. 그럼 다시 팔려면 이 종류는 경매로 사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로 사는 거죠. 일반 매매인데 이 불법권 증물이 있으면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농지증을 해주려면 나는 원상복구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건물 허물어야 되죠. 그럼 허물으면 정윤이가 사 안 사? 그럼 팔아 못 팔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가 9분의 2 집은 당신 집을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팔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무슨 강의 한다 그랬죠? 농지 강의 한다 그랬죠? 그 농지법에 보면은 2007년도 이전에 지은 집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은 집인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그 어머니하고 거기 지분권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집이 있는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서 넘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연말에 용돈 받으려면 이런 예? 용돈 준다면서요. 연말에 용돈? 아, 그렇죠. 우리 지금 공투를 받은 것이
그 먼저 번에 1,000만 원 받은 게 있고 잔금 안 내고 이번에 3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한 1,300만 원 정도쯤 되니까 이번 연말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공수하시는 분들한테 배당으로 그 해서 다 해서 이번에 연말에 한번 보면 좀 이거 지금 빨리빨리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용돈 늘려야 용돈 넣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시다, 이거 둘이.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건물이 세 동이 돼 있는데 소유자는 노우현으로 돼 있고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4천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감정은 2억 4천에 시작을 돼서 지금 뭐예요? 1억 6천8백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2차지만은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목이 뭐죠? 대지가 있고 전이 있죠. 두 필지인데. 그러니까 지목 대지는 문제가 없지만 지목 전은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됩니다. 뭘 또 받아야 되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 이준 일반 그러니까 여기는 못 봤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경매로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여기 보면 전입자가 이렇게 있죠. 네. 1990년도에 전입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전입했죠. 그래서 2012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있죠. 전입한 사람 무서워 안 무서워? 대항력 있는 전입자잖아요. 무서워 안 무서워? 좋아요. 뭘 또 무서워? 무서워요? 대항력은 무슨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무슨 대항력이야? 나갈 때 안 나갈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 건물도 내 개가 아닌데 땅만 2분의 1 지분 낙찰을 받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어도 나가라고 소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기서 보는 어떤 대항력이 있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당 설정이 2004년도에 됐는데 90년도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고 식구일 거라고 봅니다. 강제 경매로 해서 2분의 1 정하봉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집이 세 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띄어봤더니 여기 보면 A동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개가 전부 다 봤더니 소유자가 노우현이에요. 노우현이면은 아까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성이 다르죠?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폐쇄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지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데 법정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법정상권이 있으면 허물지 않을 권한은 있지만은 지조는 내놔야 되죠. 우리는 허물어야 돼, 지조만 받으면 돼. 비료만 받으면 지조만 받으면 되죠. 지조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은 그 건물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경매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법정상권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낙찰을 받으면 취하되기가 거의 아주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여사님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그 우리 김희주 이사님다가 공투로 들어갈 테니까 서류 달라서 들어가고 취하되면 또 한 500만 원 달라 그래갖고 500만 받아? 또 500만 이거는 500만 원 이건 받죠. 500만 받아? 네, 500만 원 받죠.
먼저 것도 내가 보면 한 배인데 그게 강제 경매로 1,000만 원 때문에 빚이 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500 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그냥 300만 원만 하자 이렇게 말은 거에 보면 1,000만 원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조금 더 금액이 높다고 그럴 때는 좀 한 500 받아도 되고 먼저처럼 억대로 넘어갔을 때는 1,000만 원 달라도 되거든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기 주회사님이 한번 현장 답사 한번 입찰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시내 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집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감정평가사가 집이 이렇게 세 채가 있는 게 있는데 집 자체가 있고 여기에 건물은 보면 여기 노우현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32년생이죠. 32년생이면 이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상속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 무시하고 땅만 가지고 그냥 샀든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런데 보면 집이 이렇게 세 채가 있는데 이중 일반 주거지역의 시내 가운데다 보니까 여기는 다 허물어서 다세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집 자체가 이렇게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현장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집 한 채, 주택은 제대로 지었대요. 벽돌집으로. 이렇게 보면 집 한 채, 여기 보면 벽돌집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집 한 채. 그러니까 한 채의 주택은 벽돌집으로 제대로 지어 있고 나머지 창고하고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은 이 조립식으로 지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건물도 이 정도쯤 건물이 된다 그러면 이 건물도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게끔 되면은 이 아까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 변 건물도 건물을 그냥 버리고 나가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입니다. 시래동. 시래동인데 여기가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동네 가운데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무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고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입니다. 그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자 보시죠. 2억 4천이죠. 1억 2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 받으면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1억 한 번 떨어지게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1억 7천에 그냥 팔아주십시오. 하면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게 팔면. 그렇게 팔 수 있었을 때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얼마에 판다고 보고? 1억 7천에 판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1억 3,500이든지 맥시멈 1억 4천까지 썼을 때 1억 7천을 팔면은 한 3천 정도? 등기 이전 비용하고 뭐 이렇게 빼고 뭐 마진이 조금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음성입니다. 전과 답이 있습니다. 보면 전답으로 4필지인데 제가 5필지로 이제 잘못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은 매각죄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236-1번지로 축사가 되어 있고 238-3번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다른 데는 축사나 창고가 있는 것은 농업용이나 축사 창고도 농사를 짓는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증을 띄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238-3번지는 무허가 건물로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그냥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주면은 소송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조금 이게 보면 1억 5,600인데 지금 1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20%씩 떨어졌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지는데 이건 2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져야 51%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심을 마시고 절대 이것은 최저가로 해서 나 혼자 단독 공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올려서 썼을 때는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건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제외로 돼 있죠. 박소연, 박재현, 연성경 이렇게 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겁니다. 건물은 등기부 등본에 단층으로 동물 관련 시설에서 축사로 돼 있는 거죠. 이 축사로 관련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을 가서 제가 현장 가서 봤더니 가축을 안 기르고 있어요. 안 기르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비어 있고 풀만 잔뜩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안 기른다는 얘기는 이 옆에 있는 철제 구조물하고 이 슬레이트를 다 없애야 되겠죠. 이 없애게끔 되면 이런 슬레이트 건물이 폐암 물질에서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뒤처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음성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군에서 하고 내가 일부 부담을 해서 뒤처리해서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아까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었죠.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인데 아주 잘 지어져 있죠. 창고도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관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원상복구라면 이 집을 허물어야 되죠. 허물어야 안 허물어요? 허물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허무는 것이 원상복구라 그랬어.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게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여기를 대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농지이기 때문에 이걸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내야 되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가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축사에 그거는 건물은 없애는 걸로 보고 그러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0%까지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다면 충분한데 6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최저 가격으로나 낙찰을 받아야지 되지 그 이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음성이고 땅이 넓거든요.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수가 지금 1200평인가 그렇죠? 여기 땅이 지금 1200평이잖아요. 그런데 땅이 지금 1억이죠. 그러면 최저가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10만 원을 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저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20%씩 떨어졌지만은 감정 자체가 얕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사람도 지금 몰릴 것 같아. 차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관계가 없이 땅이 넓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런 집이 있으면서 여기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다시 말하면 조경수 같은 걸 딱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팔고 뭐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갖다 주세요? 갔다 왔어요. 좋다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억 정도의 최저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가 자체가 싸게 됐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20%씩 내려갔다 하면 이거 제가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은 넘어간 거, 20만 원은 넘어가야 감정가로 20만 원, 30만 원대는 가는 겁니다. 이게 손톱으로 이게 손톱이 한대 날짜가 25일이면 월요일이요. 바쁘면은 근데 저기 김희주 이사한테다가 좀 갔다 오라 그래요.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단 서구 하는데, 지금 보면 일산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예. 여기에 보면 건물이, 옛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나왔는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그 건축물에 보면은 김동욱이라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로 해서 여기 보게끔 되면 4천만 원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제 경매로 4천만 원이고 지금 감정 가격이 3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물건에 비해서 빚이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취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취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취하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 달라는다면 이건 한 500만 원 달라도 됩니다. 금액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이 있고 지목이 대지죠. 주택은 제외입니다. 여기 이것이 저기 뭐야, 감정평가사가 온 건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죠.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현황 도로가 있죠. 동도로에 의해서 창고나 뭐 집이 다 지어져 있죠. 그러면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도로가 없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의 들었으니까 도로에 대한 법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개 있다 그랬죠. 5개가 있는데, 집을 지려면 무슨 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되죠? 건축법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도로가 없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한 도로가 없죠? 지적법.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거죠.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건축법 45조에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이상 보러 본다. 4m 이상으로. 근데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인 경우에는 사용세를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도로인데 이 땅 주인이 다른 사람 땅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사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건축허가 받죠. 근데 건축법 45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마지막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랬죠. 그럼 얘가 건축법상 도로는 있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고, 네.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건물을 질 수 있냐, 사용승낙을 못 받아도 짓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봐야 되겠죠. 여기 건물은 김동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고양시 건축조례 보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사용상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민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통로로 해당 통로를 이용하와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통로죠. 우리는 여기 보면 건축허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나 있죠. 그러니까 아까에 우리 봤을 때에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있고 건축허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빚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취하를 시키면은 500만 원 받고 취하 동의서 찍어준다. 취하를 시키지 않으면 잔금을 내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우리는 뭐한다?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라고 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판다. 되셨죠? 저건 팔을 때 건물을 헐지 말고 팔아야 돼. 건물은 허가를 받지 말고 건물을 헐지 말고. 허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허가만 받고. 서류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데 그러면 내가 허물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멸치하지 않고 건축허가 새로 받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새로 산 사람이 허물면서 그 건축허가 새로 받은 걸 가지고 사서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내 개가 아닌 경우에는 멸시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와야지 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6번째 물건이겠습니다. 여기 땅이 서산의 태안에 있는 잡종지죠. 1183평입니다. 바닷가에 이거 한 400m 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근데 변경이 돼서 새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억짜리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10억짜리 땅이 4억 6천까지 떨어져서 내가 5억에 낙찰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야, 아니야? 공투를 위해.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전화로 물어봤을 때에 이거는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잡종지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럼 계획관리지역의 잡종지에 건축허가 안 내준다, 내준다. 내줘야 되죠. 내줘야 되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때는 안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앞에 도로에 붙어 있죠, 이 땅이요. 도로에 붙어 있죠. 이게 4차선이에요, 2차선이야? 4차선이죠. 4차선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저기 교사님 저기 면허증 따셨어요? 면허증? 응. 네. 따지가 없는데. 아니, 땄으면 뭐래. 땄으면 뭐래. 자, 그럼 여기에 도로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교사님 여기 몇 킬로까지 다녀야 된다고 봐? 100km는 다. 100킬로? 야, 이거 뭐 고속도로야? 100킬로 다닌 게? 대한강 강로. 제가 보기엔 여기 70km 아니면 80km. 자, 그러면 여기 잡으십시오. 내가 도로에서 도로법에 한 도로에서 내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 60km 이내에 있는 땅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내 60km는 우리 일반적으로 시내 다닌다는. 근데 60km 이상을 다니는 도로로도 한번 가보셨어요? 가다가 주유소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 미리 만들어라고 들어가죠. 근데 시내에 있는 주유소 들어갈 때 그런 거 없죠. 그냥 들어가죠. 왜냐하면 시내는 도로가 60km고 변두리에 있는 도로는 60km, 70km, 80km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는 60km, 70km 다니는 도로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진입도로를 못 내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땅을 한 사람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에 여기다가 그 땅이 이렇게 있고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도로는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양쪽에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녹지대로 만들어 놨죠. 여기가 가운데가 그냥 70km, 80km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에 여기를 보면 완충 녹지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진출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한 70km, 80km 다니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완충지를 만들어서 도로로 다 수용을 해보고 완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 완충을 뚫고 이쪽이나 이쪽을 뚫고 진입도로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끔 완충 노치 끊어놨죠. 이렇게.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여튼 만들어준 사람하고 이 땅 주인하고 당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뭐 공무원하고. 왜냐면 이걸 만들어주려면 이만큼에서 만들어줬으면은 되는데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30m 이내는 이렇게 진입도를 또 못 만들게끔 돼 있어요. 코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는 아마 담당자가 알 텐데 여기서 뭐 10m 떨어진 곳에다 여기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 입구를 만들어서 진입도를 안 돼요. 그럼 뒤로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제가 보면 삼거리나 사거리나 다 같이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30m 이내인가에서는 진출을 못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도로로 진입을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있는 땅은 거기다가 진출입을 내려면 맹지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도로가 있어도. 그곳을 이용해서 진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산다 그러면은 진출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어서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여기 진출입을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이 여기 다니는 길을 너 내 땅 다니지 하고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막을 수도 있다. 막을 수도 있는데 막게끔 되면 이 사람은 그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면 진출입 이거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받고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땅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땅도 지나가는데 우리 땅만 지나가 이 땅도 지나가. 이 땅을 지나서 우리 땅 지나서 이러고 가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이 진입도로는 우리가 써먹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 땅에서 진입을 할 생각하지 말고 이 기존에 있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판결을 받는 것은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땅 주인이 사용승낙서 안 해주면 제가 누구한테 대신 땅 주인 대신 누가 사용승낙을 해주죠? 판사한테. 판사님한테 그래. 판사한테 소송을 받아서 진출입을 일로 만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결하게끔 되면은 아까 이 땅이 12억짜리를 10억을 받고 팔을 수가 있고 우리는 5억에 주고 사서 10억 주고 팔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다와 400, 200, 420m밖에 안 떨어졌죠. 아니 근데 여기 420m는 그 전철역으로는 역세권으로 500m 이내면 들어가지만은 바닷가와 400m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거 400m하고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전원주택지로 지어놓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운동 삼아서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바닷가로 모래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주택지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당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팔립니다. 그러면 1200평이다 그러면은 10억 받고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럼 왜 토지용계획상에는 왜 그런 표시를 안 했을까?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게 아닐까? 누가 그걸 다 가르쳐줘 지가 알아내야지. 아니 저쪽만 오른쪽에 오른쪽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심의했는데. 토지 연계하는 부분은 항공사진 다 보면은 그 도로변 옆에 녹지가 쭉 만들어져 있다. 그때 그 녹지를 통해서 가로질러서 이 도로는 진입 못한다. 이런 정도는 그거는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한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무슨 투자를 해. 와, 오늘 큰 거. 손님 믿고 그냥 나가시고 있어버리는 근데 이걸 다 렌즈라고 그랬잖아. 이게 다 맨지라고 봐도 이런 걸 공수둬야 되는 거 공투하면 되는데. 대출 나오니까는 뭐 우리 조이사님이 그냥 대표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보이시는 거. 7번째 물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제가 권리 분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7.53평이면 여기 땅이 50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태성이 저기 뭐야 애견삽이 있고 여기 뭐야 한의자나 무슨 여행나라 뭐 이렇게 있는데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어요.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임의 경매로 나왔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만 또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가서 땅 주인들한테다가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건물이 두 개다 보니까 구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살아있는 자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아시는 분들은 입찰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본 건데 제가 보면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나왔죠.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 한 가게에 1,000만 원에 35만 원이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현장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 소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 이런 경우.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되는데 감정평가사 그런까지 조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소장이 없는데 이거 뭐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주인들끼리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데 저건 네가 쓰자 내가 쓰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다가구 주택이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지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1층 쓰고 한 사람은 2층 쓰고 한 사람은 3층 쓰고 있어갖고 지분으로 3분의 1 갖고 있는데 니는 실질적으로 3층 갖고 너는 2층 갖고 너는 2층 갖고 해도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했었다 하고 중에 하면 다 팔아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겼어. 상당히.
여덟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땅인데 지목이 대지가 답이 하나가 있고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면은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고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증이 필요가 없고, 창고가 지어져 있는 농사를 짓는 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을 받아서 인도 명령에 의해서 그냥 든다? 집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도 명령을 치면은 거기에 있는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하죠. 뭘 해, 해기는. 요즘은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은 집행관이 여기를 찾아가서 예. 인도 명령서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가십시오.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와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보내기 쉽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갈 때는 집행관한테 가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해 주십시오. 강제 집행 요구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하면은 돈을 받고 와서 저기 있는 안에 있는 집을 바깥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인도 명령은 너희들 몇 월 며칠까지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가 와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일단은 낙찰을 받고 나면 인도 명령은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땅이 몇 평이죠? 근데 얼마로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집값 빼고 나면 평당 10만 원 꼴이죠.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은 간다고 봐요. 여기 이제 보면 둘 다 답으로 돼 있죠. 근데 하나는 단독주택 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지목이 답으로 되게 농지증을 신청하면은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함이고, 요거는 농지증을 찔러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의사님, 네. 여기로 여기에 집이 있고 창고가 지어져 있고 이게 밭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도 있고 집도 깨끗하게 지을 밭이 있죠. 이렇게 집도 깨끗하죠. 예. 여기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가 3억에 내놔.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사는 거야. 당연히 못 오시겠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정가대로 3억에 팔란다고 하면은 1년만 살고 있으면 1년 안에는 팔려요. 근데 이거를 비워놓고 판다 그러면은 70%에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이사를 들어가서 판다 그러면은 거의 감정가의 95%는 받고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 그냥 들어가서 다 팔고 이게 낙찰 받아서 여기 들어가서 한 2년 살고. 한 1, 2년 살면서 2년 지나면 또 양도소득세 안 내고 팔고 또 나와서 다른 거 또 낙찰 받으면 글로 이사가고. 응.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한 2년마다 이사 한 번씩 다닐 때마다 한 5천만 원씩 버는 거야. 집이란 집은 다 살아먹었네. 와. 집도 깨끗하게 잘 지어놨죠. 보면. 근데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이
장독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아, 위에 장독대가 10개나 있잖아요. 이 장독대 10개 있는 집이 이거 안 부러워? 진짜야.